자, 남녀 연인들 사이에 큰 싸움이 말싸움이 아니라 진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게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반쯤에 대구 북부에 있는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연인끼리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2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게 말다툼으로 시작은 했지만 이내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던 건데요. 그래서 여성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남자친구한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친구가 나가라 그래도 나가진 않고 있으니까 그 여성이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의 가슴 부위하고 팔 부위를 3번을 찔렀습니다. 이 찌르는 걸로 향해가지고 6조 진단의 상해를 받았는데요. 여성은 흉기로 남자를 찌르게 된 거는 남자친구가 먼저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고 그 때문에 여성은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흉기를 사용해가지고 찔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남자친구한테 흉기를 휘두른 게 아니고 먼저 폭행, 목졸림, 폭행을 당하고 나서 그 반동으로 흉기를 휘둘렀던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과잉방위 대 정당방위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일단 정당방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당방위 사실 다들 뭐 많이 들어봤던 얘기긴 한데 우리 이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제 원래 법조문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이제 조각시킨다고 형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위법하지 않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뭐냐 하면 현재의 부당한 위법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 이것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요 경우가 방해 행위가 만약 정도가 초과했다 하더라도 정황에 따라서는 임의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처벌받지 않거나 뭔가 좀 잘못되더라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남자친구 폭행이기 때문에 극도의 공포심을 좀 느낀 상황에서 이게 태거하지 않으려는 남자친구한테 했기 때문에 정당방위는 아닐 수 있어도 이거는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고 공포심에 의해서 과잉방위 됐기 때문에 형을 깎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소장님은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건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아직은 법정에 뭐 다투고 있는 사건이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는 너무 많은 가정폭력 그 케이스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의 이야기에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그 아내 남편이나 남자친구한테 정말 목이 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한 번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공포감이 극단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때릴지 죽일지 잘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다 배려하고 지금은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지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냥 살짝 이렇게 밀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전처럼 나를 목 조를 수 있고 난 죽을 수 있으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김은배 팀장님도 우리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약간 좀 견해가 틀린데요. 사실은 아까 그 박 변호사님 얘기했지만은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목 조르고 때린 사건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성분이 흉기를 들고 가했다고 한다면 요거는 가해행위를 보는 것이지 그 과잉방위나 아니면은 정당방위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현장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과잉방위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 행동이 아니라 가해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남자친구가 먼저 폭행을 하긴 했지만 여성이 흉기로 찌를 당시에 이 남성은 이미 현관문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폭행이 이어지고 있지도 않았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도 여성이 경고 없이 흉기를 3번 휘둘렀다는 거고 또 여성이 입은 상해에 비해서 남자친구가 입은 상해가 지나치게 크다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여성이 잘못했다라고 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재판부는 여성의 특수상해 혐의를 인정을 해서 징역 10개월형을 냈어요. 그래서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남자친구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또 남자친구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요. 뭐 재판부가 결정을 낸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더 이상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도대체 이렇게까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문제 또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학습적 무기력이나 그
받는 그 피해자들의 자포자기성, 그런 인생을 포기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 판결문을 받아서 네. 봤는데 그 재판부의 어떤 주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경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야 됩니까? 나 간다, 받아, 뭐 이러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 형법 종무의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따져볼게요. 현재성, 부당성, 법익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방어 행위가 돼야 돼요. 이거 하나라도 요건을 결하게 되면 정당방위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이제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성이 이탈된 거죠. 이 방어할 그 법익 침해 상황은 이제는 끝나버리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상당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한 만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균형성이라 그래가지고 상당성 중에 저 사람의 피해 입는 것만큼 나는 꼭 이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돼야지만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상당성, 현재성 때문에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권총 같은 거 총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권고 같은 거 필요 없이 정당방위 요건들이 되게 완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요건들이 강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게 매우 어렵고요. 실제로 지금 2020년 사건 중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가위를 흘렸을 때 그 찔렀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 정당방위 인정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왜 인정이 되냐 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이제 유지된다고 봤었고, 찌르긴 찔렀는데 뭐 두세 번 찌른 거는 한 번 싹 찔렀다는, 이게 상당하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또 수사기관은 아주 엄격한 요건에 의해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 이게 정서상 이게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의 판단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소장님, 아니 제가 교수님, 제가 이 질문은 이자연 기자한테 할게요. 이자연 기자가 저런 상황이라면 이 재판부의 이런 입장이 공감이 가세요? 당연히 좀 가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제가 만약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친다면, 만약에 이 사건이 떠오른다면 제가 어떤 방위를 할 때, 방어적인 행동을 할 때 검열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가해가 되진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교수님 뭐 한 말씀 더 해주실래요? 네, 그러니까 이 가정 폭력을 안 당해보신 분들이 이제 정하는, 저는 그 사실은 모든 판결도 그렇고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을 당해보면 저쪽에서 우리가 저 사람한테 만약에 굉장히 맞았다고 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사람 그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쿵쿵쿵쿵 뛰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죽일 만큼 때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가 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공포심이 심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고, 그 공포심이 일어날 때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내 목숨을 내가 지켜야 되는 방어력이 그 활성화가 되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때릴 때와 안 때릴 때, 대들 때와 안 대들 때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유죄다라고 얘기하면 과연 누가 이것을 맞출 수 있을지. 자, 상당히 정당방위 관련해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형법에 정당방위 규정이 돼 있지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이거 다 맞추고 이제는 현재구나, 부당하구나, 이제 해야 되겠구나, 상당하게 이 정도만 찔러야지, 이 정도만 막아야지, 불가능하거든요. 아주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성 부분이라도 좀 완화를 시키자는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상당성만 빼버린다고 하면 현재 부당한 침해 막기 위한 행동이라면 정당방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외국의 법들 많이 있거든요. 좀 고려해서 좀 두 분 말씀한 것처럼 현실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경고도 없이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